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1년 6월 23일 새벽 2시 27분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ST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매번 도와드리고,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ST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가지고 좀 유튜브에 ST팜을 다 검색해 봤는데, 죄다 다 뭐 쓸데없는 분석들, 그리고 보통 뭐 정확한 분석보다도 뭐 본인의 뭐 개인적인 뭐 주관적인 의견이 더 들어간, 즉 사견이 더 들어간 요렇게 좀 쓸데없는 영상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일단은 요 ST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조금 ST팜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보고, 그리고 이걸 좀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정말 ST팜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영상 이거 하나만 보시면은 ST팜이 어떤 회사고, 그리고 mRNA가 어떤 백신이고, 그리고 이 ST팜의 성장성에 대해서 전부 다 아실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 ST팜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보시면서 ST팜에 대해서도, 그리고 mRNA 백신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입니다. 영상 뭐 찍는 데 있어가지고 순서가 없으면은 정말 뒤죽박죽이고 말도 두서없이 하게 되는데, 일단 순서는 ST팜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조금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조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또 두 번째, 일단 백신의 종류와 mRNA 백신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할 거는, 이 영상에서 공부할 거는 mRNA 백신이지만은, 일단 어떤 백신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백신들의 종류가 어떤 건지 한번 그것도 같이 잠깐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 ST팜이 가진 상승 모멘텀하고요. 그리고 이 mRNA 백신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mRNA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회사와 이 ST팜을 비교해가지고 ST팜이 그 회사들에 비해서 어떤 게 뒤처지는지, 또는 반대로 어떤 게 더 강점인지, 그걸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고요. 또 마지막 같은 경우는 ST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분석 영상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일단 ST팜을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의 제약바이오 용어는 좀 정리해 주시고 공부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주식 공부할 때,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 주식 공부하잖아요. 그 주식 공부할 때 주린이분들 매수, 매도, 즉 한글 배울 때 우리 가나다라, 한글, 뭐 기억, 니은, 뭐 자음과 모음을 공부하는 것처럼, 주식 매매하기 위해서 주식 공부할 때도 매수, 매도부터 공부하는 것처럼 이 용어들을 먼저 좀 공부해 놓으시면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분석 영상을 보시거나, 또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용어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는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동아소시오 홀딩스가 아니죠. 이 동아소시오 홀딩스의 계열사인 이 ST팜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벌써 이 회사의 사업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리고 헥산이라고 하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저분자 신약, 그리고 CDMO, 뭐 제네릭 CMO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CDMO 같은 경우는 백신 위탁 생산 개발, 백신이라기보다도 그냥 위탁 생산 개발인데요. 핵산 치료제 원료약품 시장으로 진출했고, 현재는 아시아 1위입니다. 네, 아시아 1위고 전 세계 3위의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제조 능력을 보유한 회사가 이 ST팜입니다. 근데 내년에 좀 상반기에 좀 추가 증설이 완료된다고 하면은 탑 2위로, 전 세계 글로벌 2위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CDMO 글로벌 주요 경쟁업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에이딜런트와 일본의 니토덴코, 에베시아가 있는데요. 미국의 에이딜런트 같은 경우는 2,000톤, 일본의 니토는 1.5톤 하지만은 보통 이 ST팜 같은 경우가 내년에 상반기에 추가 증설되는 올리고 핵산 생산 장비가 추가 증설이 완료만 된다고 하면은 이 ST팜 역시도 1600kg 정도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GSK죠. 영국 제약바이오 회사인데요. 이 GSK의 에이즈 치료제
타미드라인과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부품을 요 원료 의약품을 오랫동안 공급한 경험이 있고요. 또 노바티스와 제론 그리고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의 원료 공급 회사이기도 합니다. 즉 원료 의약품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로는 이 ST팜을 따라올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예요. 높은 수준의 GMP. 요 GMP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즉 시작에서부터 출고 끝까지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 절반이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이 GMP 시설이 안 됐다 하면은 한마디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GMP 보유, 높은 수준의 GMP 보유로 2018년 11월에 미국 FDA죠. 미국 FDA로부터 제조 적합소 실사 통해서 적격 승인 발행 이력 또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사용협력 추진에 있어서 이게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GMP 보유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신이든 원료 의약품이든 생산하는 그 공장 출하 능력 그 기준점에서요. 그리고 mRNA 이거는 메신저 리보 핵산이잖아요. 이 5 캐핑 독자 성공했고요. 그리고 LNP 약물 전달체 기술인데 스위스 제네번트 사통에서 기술 이전을 성공했습니다. 즉 아시아 12개국에 한정해가지고 이 LNP 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고요. 자, 바로 이제는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 4업년도가 적자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 만약에 적자가 난다고 하면은 그냥 거래소 기준에 따라 가지고 4, 4업년도는 관리 종목으로 4, 4업년도 적자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이 회사의 좀 재무를 보도록 할게요. 2019년 12월 연말 대비해가지고 부채 비율은 12.34입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정말 작년 연말이었죠. 작년 연말 대비해서 부채가 크게 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환사채를 1000억 정도 발행을 해가지고 1100억 정도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채가 크게 뛴 모습으로 좀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환사채 1100억 정도를 발행한 이유를 보면은 자금 조달의 목적 한번 볼게요. 시설 자금이 900억에 쓸 거고 운영 자금이 200억 정도에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이자가 표면 이자율이 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자체에서는 큰 부담이 없다는 거죠. 즉 1100억을 이자 없이 빌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 조정가액 같은 경우는 68,73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시를 발행하고 나서 올 4월달이었죠. 지난 4월달인가 5월, 지난 4월달, 3월달, 4월달에 주가가 한번 차익 매물 실현으로 크게 하락 나왔을 때도 조금 회사가 좀 사측에서 공지를 발표하고 그리고 매출액 10억 미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의무적으로 이 회사가 공시를 뭐 매출액이 이만큼 발생했다 이런 공시를 내지 않는 그냥 자율 공시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주가 방어를 위해서 계속 공시를 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68,729원 밑으로는 다시는 내려가지 않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달 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을 보면은 방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00억과 200억이 있는데 시설 자금은 900억이고 운영 자금은 200억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올리고 설비 증설 및 mRNA 설비 증설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영 자금은 원자료 매입과 연구 개발비에 사용될 예정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mRNA 설비 증설 같은 경우는 5월달에 반월 공장이 이미 완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올리고 설비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정말로 이제 1100억을 갚을 수 있을까? 이 회사가 계속 2019년도도 적자고 2020년도도 적자고 그 전 2018년도도 적자인데 매출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회사입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뉴스 내용인데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미국 고객사 아이오니스, 즉 이 회사가 좀 유럽이랑 미국의 제약바이오 회사랑 좀 원료 의약품을 공급 계약하는 그런 공시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보통 아이오니스의 자회사 악시아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뉴스 기사에서는. 그리고 노바티스 신약 같은 경우가 유럽에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서
지금 고지혈증, RNA 치료제인 고지혈증 치료제를 우린 인클리시란이라고 하는데, 이 인클리시란의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 ST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에 올리고 풀캐파 가동하면 4천억 가까이의 매출이 나오는 건데, 아직 이거는 반영이 안 되고 현재 요거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온 거죠. 자, 요 뉴스 보시는 것처럼 상업용 올리고의 ST팜 수준은 당연한 수준입니다. 뭐 다른 회사 제품으로 원료를 바꿀 경우, 만약에 노바티스라든지 그리고 악시아라는 회사가 다른 회사 제품을 원료를 바꿀 경우는 동등성 시험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년의 시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급 계약을 맺은 회사 같은 경우가 공급 계약이 만기가 되더라도 다시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 연장을 하게 되면은 ST팜에는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노바티스의 인클리시란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에서 2분기에서 3분기, 즉 2분기에서 3분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서 11월까지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 절차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T팜 같은 경우는 16일에 유럽 수제 다국적 제약사와 458억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2021년 매출 같은 경우는 458억, 즉 상반기에 이미 458억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YTN에서 제가 본 화면을 좀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한 통, 이게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원료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600g 정도가 되고요. 600g 정도인데 가격이 6억 정도가 됩니다. 6억 정도 하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김포에서 한 30평짜리 아파트 매매 가격 정도 되려나요? 예, 전세 가격 정도는 아마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600g이 6억 정도나 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냥 올리고 치료제, 올리고 핵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은, 올리고 핵산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 ST팜 같은 경우가 현재 3위입니다. 글로벌 3위예요. 올리고 핵산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능력 자체가요. 근데 이미 이 ST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 유럽에 있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 또는 미국에 있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랑 이미 올 작년 연말에서부터 올 초까지, 올 상반기까지 공급 계약을 이미 추진을 했고, 현재 상반기만 해도 매출이 43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올리고 핵산이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따온 겁니다. 일단 이 올리고 핵산 같은 경우는 유전자 치료의 영역입니다. 즉 유전자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희귀질환이라든지 만성질환 같은 경우를 조금 자동으로 면역력을 증강, 또는 그 안에서 조금 자동으로 이거를 좀 부작용 없이 치료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치료제가 올리고 핵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리고 핵산 치료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RNAi와 A 엔티센스, 요거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일단 노바티스의 인클리시란, 이게 고지혈증 치료제입니다. RNA 치료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미 유럽의 EMA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았고, 허가 받은 날짜는 작년 연말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인클리시라는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및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의 저밀도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인클리시라는 유럽 허가로 국내에서 RNA 치료제 원료를 생산할 수탁 생산 업체도 관심이 커질 전망인데, 업계에서는 이 ST팜이 인클리시라는 원료약품 생산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요. ST팜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핵산 치료제 API 공급, 원료 의약품 공급에 대해서 약 42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보시면 됩니다. 노바티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약바이오 회사인 제론 또한 있습니다. 이 제론 같은 경우가 지난 6월 18일 정도였죠. 갑자기 주가가 50% 이상 급등하면서 30%대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제론 같은 경우는 이메테스타트를 임상을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이메테스타트의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 ST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T팜 같은 경우는 이메테스타트 임상 이상에서 의약품, 위탁개발 생산, 즉 CDMO 방식으로 원료 의약품을 제론에 공급한 사실이 부각이 돼가지고요. 제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오거나 제론이 임상 3상에서 좀 긍정적으로 결과가 발표되면은 이 ST팜 역시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뉴스 기사를 제가 올려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고 들으시면서 느끼는 게 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회사의 주요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이 ST팜입니다. 즉 전 세계 주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이 ST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리고 원료 의약품 공급업체는 GSK, BMS, 노바티스, 로슈, 그리고 길리어드, 제론 이렇게 좀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기업들의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ST팜의 이제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ST팜 같은 경우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 12월 14일, 2021년 1월 8일, 2021년 6월 10일 등의 좀 작년 연말서부터 지금까지 공시가 한 5개 정도 나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2월 10일 공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정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 85억 정도 됩니다.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10%도 안 됩니다. 10% 안 될 때는 자율 공시라고 해가지고 굳이 공시를 할 필요가 없는데 회사가 공시를 한 거죠. 일단 계약 상대방 같은 경우는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 바이오 회사고요. 어떤 회사인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일단은 보통은 그 상대방 쪽 회사, 즉 계약하는 회사에서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공개를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9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즉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매출이 보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1일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건 좀 아이러니한 건데 계약기간 같은 경우가 아직 2022년 6월 1일, 방금 공시 같은 경우는 12월 9일에 계약기간 시작인다고 했는데 이건 2022년 6월 1일에 계약이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계약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미 매출액이 발생한 거죠. 13% 가까이 나요. 판매 공급 계약 내용 보면 만성 질환용 올리고 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으로 이미 계약을 했고요. 계약 시작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조금 이 공시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던 거는, 이건 제 뇌피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은 이 올리고 핵산치료제 같은 경우가 워낙에 품귀 현상을 겪는 조금 희소성 높은 원료 의약품이다 보니까는 미리 조금 예약 주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일 같은 경우가 계약일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11일이라도 계약 시작일은 2022년 6월 1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13% 가까이 되는 120억 가까이를 계약 금액으로 받았고요. 자, 그리고 임상 3상용 만성질환 올리고 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내용으로 2021년 1월 8일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 대비해서 11%예요. 11%고요. 이제 2021년 매출은 여기서부터 계산이 되는 거죠. 한 180억 정도. 108억 정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과 유럽에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에 공급하는 내용을 공급한다. 이렇게 공시가 나온 거고, 이거 같은 경우도 2021년 1월 7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된다고 해도 다시 계약을 연장할 수밖에 없죠. 계약 연장 안 하고 다른 회사에 올렸으면은 동등성 임상시험 다시 진행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나온 공시입니다. 최근에 나온 공시를 보면은 기간이 연장됐어요. 계약 기간이 연장됐고, 연장된 이유를 보면은 코비드19에 따른 임상 3상 일정의 일부 지연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됐고요. 확정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15% 가까이가 됩니다. 계약 상대방은 미국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회사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화면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2건의 공급 계약이 있다. 그리고 이미 매출액이 계속 이 올리고 핵산으로 발생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조금 다른 흥미로운 재료도 있어서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피노바이오입니다. 피노키오가 아니고 피노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가 이중표적 항암제 기술이고, 그리고 이 에스티팜 자사만이 가진 기술 올리고뉴타이드, 한마디로 올리고핵산 치료제, 올리고핵산을 이용해서 표적 항암제, 즉 올리고핵산을 이용해서 이 표적 항암제를 개발을 한다는, 그 항암 치료제를 만든다는 그 취지에서 이 에스티팜이 피노바이오라는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피노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닥 상장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평가 신청했고요. 코스닥 상장 진행하면은 2022년에 코스닥 상장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수혜주로도 이 에스티팜이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이 한국의 자회사 만든 것보다도요, 레바티오 테라퓨틱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자회사 만든 게 이게 더 큰 중요한 이슈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 샌디에이고의 하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얀센 등 다양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인 나선형 RNA 기반의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 레바티오 테라퓨틱스를 세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현배 씨를 조금 대표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냥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이 레바티오, 즉 원형 RNA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향후 100여 개의 자가면역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CD4, NKT 세포와 암세포 제거가 가능한 CD8 플러스 NKT 세포를 증식시키는 자체 기술 구축하고, mRNA와 그리고 나선형 RNA를 NKT 세포의 기능 향상에 활용하는 다양한 항암제와 자가면역 치료제로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임상도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에스티팜이 지현배 씨를 대표로 세웠는데, 이 지현배 씨의 이력을 보니까는 면역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만 27년간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까지는 총 4건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대표가 온코메드 파마슈티컬스와 엠브렉스에서도 면역 항암제 신약 개발에 참여를 했고, 또한 이 에스티팜이 가지고 있는 mRNA 플랫폼 기술, LNP 기술 역시도 이 레바티오의 기업 가치 증대에 일조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이 레바티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는 백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 백신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백신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나 동물을 자동적으로 면역하기 위해 쓰이는 항원이고요. 백신의 종류는 1번부터 6번 있습니다. 1번 바이러스 벡터 백신에서부터 2번 불알아 백신, 그리고 3번 DNA 백신, 4번 RNA 백신이고요. 5번 제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 RNA 백신입니다. 자,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메신저 리버 핵산 백신이고요. 일단 요 같은 경우는 mRNA를 투입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둘러싼 쇳불 모양의 돌기인 단백질 스파이크 성분을 체내에 미리 만들어서, 즉 면역력을 생성하는 방식. 즉 한마디로 면역력을 생성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금 무력화시키는 그런 백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RNA 백신을 만든 회사로는 모더나가 있고요, 화이자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는 현재 큐어백입니다. 큐어백 같은 경우는 현재 출시 전이고, 최근에 임상 결과가 47%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mRNA 백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3가지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적어 봤고요. 일단 기술 면에서는 스마트캡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이자나 모더나가 mRNA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했던 기술인 요 트라이링크, 한마디로 요 기술이 꼭 필요한 건데, 일단은 에스티팜 같은 경우는 5캐핑 스마트캡을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미 이 트라이링크와 같은 효능이 나오는지 시험까지 했는데 같은 효능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LNP 약물 전달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LNP 기술 제조에 필요한 인지질과 그리고 이온화 지질 역시도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생산력이 제일 중요하죠. 기술만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생산력도 역시나 갖춰야 되는데, 생산력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을 조금 첫 단계부터
그리고 포장 패키징 장비까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구축된 대량 생산 능력 갖춘 위탁 생산 개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임상 시험자가 꼭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조금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을 하고 또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난항 중 하나가, 외국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마스크 다 끼고 있죠. 그리고 공중보건 같은 경우가 워낙에 공중보건에 대한 의식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는 사실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또 변이 델타라든지 감마라든지 람다라든지 알파라든지 그런 변이의 확진자도 없다 보니까는 일단 임상 시험자 자체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시험자도 역시나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사 mRNA 백신 개발 및 위탁 생산 비교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ST팜, 이렇게 네 가지 회사만 가지고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 외에도 굉장히 많죠. LG화학이라든지 GC 녹십자라든지 있는데, 일단은 네 가지 회사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LNP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백신 원액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비 자체를 송도해서 추가 증설을 현재 진행을 해가지고 2022년 상반기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완공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또 그리고 모더나 통한 백신 원액 생산 기술 이전이 미확실합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가 솔직히 이 LNP 기술이라든지 또는 백신 원액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그 나라가 정말 10년, 2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연구비를 쏟아가고 그리고 임상 실패를 겪으면서까지 만든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 기술 이전 같은 경우를 쉽사리 해줄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 기술 이전 같은 경우가 아직 미확실입니다. 네, 저는 이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같은 경우가 이 기술 이전은 안 해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한미사이언스 등의 그냥 포장 패키징 단계 정도의 수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반기부터 모더나 백신 용액 패키지 담당합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미 정상회담 때 백신 스와프의 결과로 모더나에서 기술 이전을 받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첫 단계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예, 일단은 모더나가 일단 백신을 만들어 오면은 그거를 바이얼, 즉 주사에 있잖아요. 특수 주사기, 모더나 백신 용액을 담을 수 있는 바이얼 주사 용기라고 해야 되죠. 그 용기에 그냥 담는 패키징 담당만 해가지고 최종 단계로 그냥 생산해내는, 즉 포장 단계만 해서 모더나 백신을 생산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 갖추려면은 2022년이나 2023년 정도 돼야 되고요.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또 SK바이오사이언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삼바처럼 LNP 기술은 보유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mRNA 플랫폼은 연구한다고 하고요. 또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의 백신이죠. 노바백스와 약센,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CDMO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mRNA 백신 생산 시설을 1,500억 정도 들여가지고 현재 안동에서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미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역시도 LNP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mRNA 백신 후보 물질을 보유한 진원생명과학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mRNA와 DNA 등 유전자 백신 대량 생산 가능한 공장을 평택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mRNA와 유사한 형태의 유전자 백신 DNA 백신을 현재 임상 이상 진행 중인데, 이 DNA 백신 같은 경우가 아직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가지고 비교 대상이 없다. 한마디로 조금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ST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ST팜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한미약품이나 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없는 LNP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NP 기술 같은 경우는 리파트 나노파티클이라고 해가지고 약물 전달체 기술인데요. 일단 이 회사가 5캐핑 스마트캡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mRNA 백신을 만드는 데 사용한 트라이링크가 트라이링크랑 그리고 이 회사가 개발한 스마트캡이랑 같은 효능인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효능 동일하다고 발표해가지고 이미 국내 특허는 완료됐고 국제 특허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호의 공장 같은 경우가 5월에 중간 규모로 일단 mRNA 백신 생산 가능한 공장이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모더나 기준으로는 월 20만 도즈가 생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20만 명이 1회분 접종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백신 생산을 위한 원액을 생산을 현재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액을 모더나나 화이자 쪽에 보내가지고 위탁 생산 수주를 또 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주의 가능성까지 이미 열어놨어요. 그리고 단점이에요. 패키징 장비가 미설비합니다. 즉 DS 장비가 DP라고 하나요? DP 장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 대량 생산은 일단 공장의 사이즈가 미드 스케일, 즉 중간 스케일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고 또 그리고 일단 패키징 장비가 현재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게 단점이긴 하지만은 이 ST팜의 대표이사인 김경진 씨가 말을 한 것처럼 관계사인 동아 ST는 이 DP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DP 장비는 이 동아 ST 통해서 또 가능합니다. 네, 근데 좀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물론 관계사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그냥 한 장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하면 좋겠죠. 근데 이건 굳이 뭐 백신 위탁 생산이 아니고 이 ST팜 같은 경우가 자체적으로 mRNA 백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역시나 이 관계사인 동아ST의 활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큰 장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기존 mRNA 백신보다 변이에 대응이 쉬운 T세포와 제2항원 추가한 mRNA 백신을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6월 2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백신 임상 진행 중인 회사 주가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ST팜 같은 경우가 6월 2일에 mRNA 백신을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는요, 네이버 토론방부터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모더나 백신 들어오고, 그리고 뭐 노바백스 백신도 들어오고, 그리고 뭐 백신 같은 경우도 삼성에서 이제 위탁 생산해가지고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뭐 지금 왜 갑자기 백신 개발하면서 이제 뭐 주가 떡락 나오겠다, 하락 나오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셀리드가 작년 연말에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식약처 통해서 임상시험 승인 받았을 때도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 개발했다고 하는데 끝난 거 아니야? 굳이 왜 백신을 개발해?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얘기했지만은 보세요 한번 2020년 12월 4일 주가를 보면은 바로 백신 개발하겠다고 하자마자 주가가 4거래일 연속이나 하락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어떻습니까? 현재 주가는 셀리드 같은 경우가 임상 1상을 완료하고 임상 2상 진행 중이라고 하니깐요. 현재 주가는 12만 8,100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즉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던 날의 주가가 46,900원 대비해서 300% 가까이나 상승 나온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시죠. 즉 한마디로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 나오는 건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백신을 개발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현재 시국, 현재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또는 다른 다양한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백신 개발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변이에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더나랑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했다고 했을 때 영국에서 변이된 알파 바이러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는 람다 바이러스.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우리가 태풍이 올 때마다 정말 매미라든지 가오리라든지 이런 이름 붙여서 태풍 이름이 정해지는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계속 다양한 형태로 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그리고 또한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해도 마스크는 꼭 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통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4상까지 하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는 건데 보통 이 주기가 1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유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주기를 1년으로
줄인 거잖아요. 1년도 안 돼서 코로나19 백신이 나왔어요.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그렇다면은 굉장히 조금 미흡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야 되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도 그에 대한 대응을 위한 탁월한 대응을 위한 백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연구 및 개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 셀리드 같은 경우가 2020년 12월 4일에 백신 임상시험 승인받고 4만원짜리 주가가 12만원까지 최근 들어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6개월 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백신 개발한다는 회사들 당장 주가는 하락 나올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200%에서 300% 가까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봅니다. 보통 백신 임상 진행 중인 회사, 요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임상 2상이라든지 3상 진행 중인 회사는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2상 또는 3상 진행 중인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임상 3상계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요. 통과하기가. 임상 3상 때 부러지는 회사들 굉장히 많은데 부러지게 되는 순간 주가 하한 갑니다. 근데 아직 전임상 단계라든지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기대감으로,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나오기 쉽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ST팜은 현재 임상 1상을 진행을 목표로 백신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신 컨소시엄 보도록 할게요. 이 ST팜 같은 경우가 백신 컨소시엄에 포함이 되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백신 개발 같은 경우는 백신 주권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이 백신 주권이 꼭 필요한 이유는 YTN에서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계속 변이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할 거고요. 그 백신도 그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발달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진단키트 능력을 보유하고 그것도 생산해서 K바이오라고 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백신이 없다고 하면은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또는 유럽 같은 경우에서 만든 백신을 계속 수주를 신청할 수밖에 없고 수주 요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모더나나 화이자나 또는 유럽에서 만든 백신 같은 경우는 일단 자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국민한테 우선 공급하고 또 외국에 공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주 요청이 좀 늦거나 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회사, 백신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다른 국가들에서 이미 백신 수주를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한참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항상 외국에 백신 주세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백신 개발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주권을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꼭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38개 기업이 모였는데 이 중에 ST팜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백신 주권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죠. 대선이. 한 7, 8개월 남았는데 7, 8개월 남지 않은 대선에서 여야 후보 가리지 않고 공통정책 테마주가 돼서 이게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팜 오늘 뉴스로 나온 건데요. 이 김경진 대표님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일경제TV랑요. 근데 이 ST팜의 김경진 대표의 행보를 제가 최근에 한 달 사이를 봤는데 굉장히 회사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대표님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조금 사내 공지사항 같은 경우를 굉장히 자주 올리고요. 주주도 불안하지 않게요. 그리고 일단 이 김경진 대표 같은 경우가 거의 발로 뛰는 기업인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일단 이 김경진 대표가 이 회사에 대해서 ST팜에 대해서 조금 기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또 내용을 좀 정리해 줬습니다. 6월 22일 인터뷰한 기사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김경진 대표가 22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국내에 mRNA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지한 것처럼 ST팜의 24개의 백신 후보 물질 가운데 효능이 우수한 3종을 이미 선정했고 이달 말까지 데이터 분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물질, 이달 말까지입니다. 6월까지 하나의 물질을 선정하고 그리고 비임상 동물 시험, 전임상 진행을 통해서 항체 생성과 면역 원성을 시험한 뒤 오는 10월에 임상 시험을 계획 제출해서 연내 임상 1상 진입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까지
5월까지는 임상 2상을 맞추고 같은 해 상반기 조건부 승인받아서 국내의 첫 mRNA 백신을 출시하는 게 이 김경진 대표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직접 자신있게 기자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김경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체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타사의 mRNA 백신 제조에 쓰이는 원료 공급 사업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회사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한마디로 원료 공급 사업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기로 했는데 직접 대표가 말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원료 물질을 확보해야 되는데 글로벌 수요 증가로 모더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원료 제공이 힘들어지면 즉 ST팜 같은 경우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에 직접 백신 원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김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ST팜은 현재 모더나 측과도 백신 원료 공급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즉 모더나, ST팜, 삼성 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T팜이 자체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에도 나설 수 있는 것은 충전 포장, 즉 패키징 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백신의 공정 기술과 특허를 이미 이 회사는 완료했습니다. 즉 생산 능력과 대량 생산 능력이 미흡하고 패키징 장비만 없지 이 회사는 자체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에 나설 수 있는 특허를 모두 확보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기술력은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이 김경진 대표가 말하기를 mRNA 원료 생산을 위한 핵심인 5' 캐핑 기술은 트라이링크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이게 백신 수요 증가로 물량 부족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ST팜이 이걸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트라이 캐핑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ST팜은 불안정한 mRNA 감사 체내에 전달하는 필요한 진실 나노 입자, 약물 전자체 기술이죠. 이것도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했고요. 또 최근에 이 회사의 주가가 2번 연속이나 하락을 부추겼던 이유가 독일의 바이오 회사인 큐어백입니다. 이 큐어백 같은 경우가 최근 임상이 3상에 진입한 mRNA 백신인데 이게 47%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게 큐어백 관련주로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이 김경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큐어백과 관련해서 생산 논의는 있었는데 어떤 게 또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해 그냥 여기서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이 mRNA 백신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김경진 대표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업 비전에 대해서 항암 백신, 이 회사가 가진 올리고 핵산 치료제를 통해서 항암 백신하고 또 자가면역 치료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mRNA 백신, 즉 mRNA 백신의 기술력을 가진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꼭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제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이 ST팜이 집중해왔던 항암 백신하고 자가면역 치료제 쪽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가 부양시키기 위해서 대표가 직접 나서서 회사 한마디로 PR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도 ST팜은 주가가 추가 상승 나오겠구나 라는 또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는 이 ST팜에 대해서 최종 코멘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 부진 같은 경우는 즉 6월 둘째 주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부진은 일단 큐어백 이슈입니다. 큐어백 이슈 첫 번째 같은 경우가 어떤 겁니까? 6월에 임상 결과를 6월에 EMA 유럽 식품의약처인 EMA의 승인을 기대했었는데 이게 8월 이후로 연기될 것 같다는 이슈로 한번 빠졌고요. 그리고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결과가 47%밖에 안 돼가지고 또 한번 빠졌습니다. 근데 유럽의 EMA라든지 미국의 FDA 같은 경우는 50%만 넘어도 일단은 백신 승인이 가능하다고도 다시 한번 얘기 나오면서 큐어백의 주가가 기술적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공매도 여파가 큽니다. 공매도 여파 등으로 주가가 오르려고 해도 계속 하락 나오는 모습, 눌러주는 그런 모습 등으로 하락 나오는 이슈가 부각돼도 상승이 좀 못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월 공장 기준으로 해서 일단 월 250만 도즈 기준이 큐어백 기준이기 때문에 큐어백 관련주로 한 번 더 큐어백 관련주로 주가가 크게 좀 하락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면은 이 ST팜 같은 경우가 mRNA 백신 개발 및 위탁 생산 위한 기술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능력 및 패키징 장비는 미흡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가장 큰 미스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뭐 이런 패키징 장비 같은 경우는 계열사인 동아 ST 통해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반월 공장 같은 경우는 모더나 백신 기준 월 20만 도즈 생산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공장을 추가 증설해서 월 1000만 도즈까지 생산 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걸 목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mRNA 백신은 내년 5월에 임상 이상을 진행하는 것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요 2021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노바티스의 요 인클리시란 같은 경우 미국 FDA 승인으로 올리고 핵산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가 되고, 그에 따른 매출 증가로 주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다 라고 정리하면서 ST팜에 대한 최종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표가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목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ST팜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6월 22일 종가 대비해서 종가가 10만 2,900원입니다. 근데 저는 목표가는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예,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를 14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6만원, 3차 목표가는 2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일단 모더나랑 그리고 삼바의 원료 공급 부각 가능성 제기 요 이슈로 14만원까지 갈 것 같고요. 또 2차 목표가인 16만원까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요 이유 같은 경우는 보통 삼바의 원료 공급하는 이슈가 또 추가로 부각되거나, 또는 모더나와 백신 원료 생산에 대해서 또 요 이슈가 또 추가로 부각이 되거나, 또는 일단은 요 인클리시란이죠. 요 인클리시란이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게 돼서 올리고 핵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됐을 때, 또는 정부가 이 ST팜을 또 진원생명과학처럼 이 ST팜의 기술력을 국책과제로 선정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이때는 정말 20만원 가까이도 간다 보고요. 또 모더나처럼 mRNA 백신을 직접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보다도 정말 뭐 2배, 3배까지도 더 추가로 상승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1차 목표가는 14만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 못하신 분들은 현재 가격도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10만 3천원도 안 하니까요. 꼭 매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수해 주셔가지고 수익 보시면은 정말 수익 봤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ST팜에 대한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본 영상은 일단 개인의 주관적인 분석입니다. 제 주관적인 분석에 의한 투자 의견이고 절대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 인지 부탁드립니다. 요새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꼭 넣게 됐고요. 일단 본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은 010-2568-4705로 ST팜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분석한 ST팜 추가 자료집이 있습니다. 한글 파일이 있는데 요거 직접 발송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팜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010-2568-4705 ST팜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고, ST팜에 대해서 물려있다 14층, 15층은 아니죠. 고점이 14만 7천원이니까는 14만 7천원 정도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ST팜 적어서 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추가 자료들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팜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들을 다 봤어요. 한 5개 정도 봤는데 죄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정말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거나, 또는 ST팜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회사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명확한 얘기 없이 그냥 주가 무조건 홀딩해라서 어차피 결국 갈 거다, 요런 식의 그냥 막연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직접 자료를 준비하고 제가 직접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ST팜을 보유하고 있거나 mRNA 백신 또는 백신 섹터 및 치료제 섹터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던 분들, 이 영상 통해서 이 영상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 이 ST팜에 대해서 현재 물려있으신 분들 좀 답답하셨겠지만은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 크게 위로가 되시면서 ST팜 끝까지 좀 들고 가시면서 크게 수익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젠이라든지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주가 10만원, 2만원대부터 시작했고요. 2만원대부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3, 4개월 만에 10만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때도 고점이라고 했고 10만원대에서 시즌이 10만원대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10만원대였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30만원까지도 상승 나왔거든요. 네, 이 ST팜 역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네, ST팜에 대해서 영상 내용 좋으시면은 영상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ST팜 궁금하시면은 010-2568-4705로 ST팜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추가 자료집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